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니스트 화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또 간략한 소개를 진행할 저는 유니스트 화학과의 심교승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유니스트 화학과는 물리학과랑 수리과학과랑 함께 이제 자연과학부에 속해 있고 자연과학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화학과에 계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여기 108동 연구동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수님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유니스트 화학과에서 하는 연구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큰 규모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스트 화학과에서 하는 연구 중에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실제로 이제 화학과에서 많이 하는 연구가 굉장히 기초과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인터디스플리너리 케미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화학이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그런 연구들과 잘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학제 간 연구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이 과연 이렇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화학과에서 도대체 뭘 하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학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이제 저희 화학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Chemistry is central science. 즉 화학 자체는 굉장히 이제 중심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은 실제로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여기 10가지의 이제 예가 있는데 한 가지씩 조금씩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이건 단순히 예를 드는 거지 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실제로 뭐 음식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도 여기 있는 빵이 있죠. 빵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우리가 굽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잘 부풀어 오르려면 그 안에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보통 뭐 넣어주는 게 우리가 흔히 베이킹 소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탄산수소 나트륨,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클리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누를 쓰든 세제를 쓰든 실제로 얘네들의 분자 구조 자체가 한쪽은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이 또 다른 한쪽은 굉장히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옷이나 손에 묻은 그런 기름때나 이런 것들, 얼룩들도 쉽게 이런 클리너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제 에너지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화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고 약간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의약품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어떤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쪽에서도 사실 화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얼핏 봤을 때는 이 전자기기에 어떻게 화학이 들어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요소에 모든 정말 많은 케미스트리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했을 때 걔네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패턴을 해야 되는데 그 패턴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지워내는 거. 그런 것조차도 다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기기 산업에서도 화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텍스타일, 섬유 부분도 너무나 자명하죠. 나일론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화학적인 접근으로 개발된 소재이고 실제로 우리 섬유를 방수 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화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메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물을 사용하고 그런 폐수나 이런 것들을 정화하고 그렇게 하는 수질 정화 시스템도 사실 대부분 다 화학에 기반한 화학 처리를 통해서 수질 정화가 되기 때문에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화장품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나 이런 것들도 다 화학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만들었을 때 종이 색깔이 다른데 이걸 하얗게 만드는 데 있어서 화학 처리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혹은 이 안에 들어가는 잉크 이런 것들도 다 화학적 기술이 기반이 되어 지금까지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화학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화학이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화학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센트럴 사이언스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화학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화학하면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혹은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이제 화학이라고 했을 때 화학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들은 첫 번째 이제 주기율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분자 구조가 있고 중학교 때 배워왔던 몰농도 계산하고 적정하고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레디셔널하고 약간 올드한 케미스트리를 먼저 떠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는 요새는 좀 더 이런 화학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물론 이제 기초적인 것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기초가 탄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유니스트 화학과에서는
나중에 기초뿐만 아니라 기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초뿐만 아니라 응용 부분도 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화학이 중심 과학인 만큼 화학적인 지식과 화학적인 기초가 탄탄히 다져져 있다면 나중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10가지 예를 예일 뿐이긴 하지만 10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한 가지 예인데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학부랑 석사는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어요. 화학 전공을 했는데 이제 박사과정 할 때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연구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화학과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연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쉽게 이제 재료공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재료공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도 화학적 지식이 굉장히 잘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또 쉽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고 제 연구도 쉽게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내가 화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 꿈이나 뭐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미리 정하는 것도 좋지만 뭐 아직은 약간 애매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화학과를 선택을 해서 화학적인 기초를 잘 다지고 나면은 나중에 이 화학이 정말 마음에 든다 했을 땐 그대로 화학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 조금 다른 쪽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걸로 옮기더라도 다른 분야로 옮기더라도 화학적 기초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 새로운 학문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니스트 화학과에서는 사실 이제 뭐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인류가 향후 50년 동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점 한 10가지 정도를 전문가들이 추려낸 것들이에요. 뭐 10가지가 있는데 뭐 이 중에서 특히 저희 유니스트 화학과에서는 에너지, 그리고 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열심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것들은 이제 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좀 요소적으로 좀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 이런 쪽이랑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 화학과는 일단 29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총 54명의 학부생과 158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60명의 이제 연구자들, 연구원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지만 굳이 저희가 이거를 5가지 분야로 나눠봤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오게닉 케미스트리 그리고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피지컬 앤 시어리티컬 케미스트리 그리고 케미컬 바이올로지 앤 바이오 메테리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테리얼 앤 폴리머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들 들어봤던 이렇게 분야일 거예요. 이렇게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는 이 어떤 교수님들도 하는 분야가 한 가지만 집중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굉장히 융합적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어떤 교수님이 뭐 한다, 어떤 교수님이 뭐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것조차도 상당한 예이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 몇 가지만 추려본 거고 저도 오늘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예로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유기화학 분야에서는 뭐 전통적인 유기화학으로서 어떤 물질을 새롭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 어떤 유기물이 어떤 분자 구조를 가졌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특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자를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보고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걸 합성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뭐 태양전지나 뭐 배터리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유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합성하고 좋은 특성을 갖는 물질들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약, 신약 관련돼서도 이제 새로운 유기물을 개발해서 이제 신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분야에서는 여기 뭐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오게닉 메탈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생체 대사작용에 이제 관여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생물학적 효소들 중에서 한 40% 이상이 금속 이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의 이제 특성과 그런 애들의 구조를 잘 연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친환경적인 촉매를 개발한다고 이런 연구를 또 진행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다공성을 갖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는 물질이 있어요. 뭐 이런 물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이제 다공성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가스를 흡착시킨다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수소 운반 같은 데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디 좀 더러워진 데서 또 오염물만 선택적으로 이제 흡착을 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피지컬 앤 시어리티컬 케미스트리에서는 특히 이제 피지컬 케미스트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대표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가지 예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em토초 레이저라고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fem토초 10의 마이너스 15승초예요. 1초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가끔은 좀 짧게 느껴지는데 10의 마이너스 15승초면은 이거는 거의 뭐 천조분의 1초죠. 천조분의 1초 동안에 이제 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분자가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그런 분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걔네들이 거동을 연구를 하고, 혹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리액션이 저희가 펜토초 레이저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게 반응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Chemistry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물질이나 혹은 어떤 분자 혹은 어떤 반응이 실험적으로만 그 결과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걔네들의 특성을 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케미컬 바이올로지의 메테리얼 쪽에서는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백질, 특히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포들의 표면 막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런 막단백질들이 사실 실제로 이제 단백질의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우리가 아미노산의 서열 이런 거에 따라서 걔네들이 잘 접히고 안 접히고 하는데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특성이 달라져요. 이게 올바르게 접혀야지 우리 생체에 있는 세포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잘못 접히게 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 잘못 접히는가, 그리고 그 왜 잘못 접히는지 알게 된다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잘못 접히게 된 것들을 올바르게 접히게 함으로써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메테리얼 앤 폴리머 케미스트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에 대한 합성을 하고 이걸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세대 신소재라고 생각을 하는 2D 메테리얼, 그래핀과 같은 2D 메테리얼에 대한 연구도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고순도로 또 효율적으로 잘 생산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또 그런 2D 메테리얼의 새로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특성을 발견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예로서 화학과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연구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래의 전자기기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단순히 애플워치처럼 손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부착을 하거나 혹은 생체 내에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연구도 화학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29분의 많은 교수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 중에 한 6분 정도가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교수님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몇 가지 그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몇 가지 예의 연구 예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제가 당연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제 분야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교수님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화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볼 수 있어요. 화학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교수님들 다 리스트가 있는데, 이 교수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노게닉 혹은 오게닉, 메테리얼, 피지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 교수님들의 전반적인 소개도 있고 또 그 교수님들 개인 홈페이지 주소도 있어요.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정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심도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일단 영어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홈페이지를.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더 한국어가 편하겠다, 그리고 좀 이걸 다 읽기에는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화학과 유튜브가 있어요. 화학과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모든 교수님들이 다 한 편 내지 2편 정도로 화학과 연구실 소개 영상이 있어요. 대부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길인데, 그 소개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하신 게 아니고 대학원생들이 좀 더 쉽게 학부생들이나 혹은 그 랩에 관심 있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3분에서 5분 정도로 정리를 해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 5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웬만하면 2배속하고 이러면 금방 다 보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유니스트 화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수님들의 활발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유니스트에는 IBS라고 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초과학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해서 정말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설립한 이런 연구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총 한 30개 이상, 30개 내외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의 IBS 센터가 이제 유니스트 화학과의 두 외국인 교수님께서 이제 이끌고 그렇게 연구를 심도 있고 되게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활발한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구비가 되겠죠. 연구비 수주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비 얼만큼 땄느냐가 과연 앞으로 연구를 얼마나 더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비는 그동안 그 교수님들이 했던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꾸준히 늘어나는 연구비 수주 실적은 굉장히 유니스트 화학과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연구비와 교수님들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연구 성과들을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간단히 이제 정량적인 지표를 보면은 네이처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네이처라는 저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에서 각 기관이나 뭐 각 어느 학교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 실적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밑에 있는 저널에 나왔는가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수치화를 시킨 내용들인데 그걸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제 화학 분야에서 이제 유니스트는 우리 국내에서 이제 4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단순한 이게 성과뿐만 아니라 이게 필드 웨이티드 사이언티픽 임팩트라고 해서 연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연구자들에게 인용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어요.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가 단순히 좋은 뭐 유명한 저널에 실렸다라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구가 정말 가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지표죠. 왜냐하면 당연히 좋은 성과면은 그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을 것이고 후속 연구들은 대부분 그 연구들 오리지널 연구를 다 인용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니스트는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탑 수준을 갖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연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학생들이 사실 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들의 미래가 될 텐데 특히 뭐 취업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특히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화학과 취업 잘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화학과가 취업이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 공대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단순히 뭐 학부 취업률을 갖고 수치화 갖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화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취업보다는 대학원을 가는 거를 조금 선호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화학과, 유니스트 화학과에 가면 대학원 가야 되나? 나 대학원 아직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냥 화학과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대학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취업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부 마치고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만 그 모수가 적기 때문에 취업률 자체에서 떨어지는 게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학과에 와서 실제로 해보니까 연구가 너무 재밌고 나는 좀 더 알고 싶고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취업률은 높지가 않은데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해도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화학 자체가 센트럴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데 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의약품과 관련된 회사에도 이제 많이 갈 수 있고 또 뭐 연구소로도 진출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연구소는 이제 어느 정도 석사까지는 한 상태로 이제 연구소 가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몇 가지 예만 나타낸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산업계뿐만 아니라 본인이 좀 더 연구에 의의를 두고 자기만의 연구를 하고 싶고 또 후학 양성에도 좀 힘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교수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저희 유니스트에서 유니스트 화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최근에 국내 유수 대학에서 교수가 되신 분들의 대표적인 예인데 광운대학교의 사영진 교수님과 경희대학교의 양지은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김진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본인만의 연구를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대학원에 와서 뭐 석사를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연구 경험을 쌓고 싶다
한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대학으로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현재 보이는 몇 가지 예를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탠포드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에서도, 유명 대학에서도 현재 연구 경험을 쌓고 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남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군대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을 거예요. 본인이 현재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대를 지금 갔다 오는 것보다는 빨리 이제 졸업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경험을 쌓아서 본인의 연구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긴 한데, 전문 연구원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혹시라도 내가 대학원 진학을 해서 전문 연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갖고 혹시 군대 끌려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전문연구원 TO를 받을 수 있다 없다 확답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년 국가로부터 TO가 나오고 그 TO를 가지고 이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몇 명을 받을 수 있을지는 그 TO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유니스트 화학과에서 대학원을 진학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에 가게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한다면 다 전문연구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유니스트 화학과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전반적이면서도 좀 간략한 유니스트에 대한 소개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스트 화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유니스트 화학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좋고, 그것도 좀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아까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던 교수님들 클릭해 보면 이메일 주소가 다 있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로 직접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돼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렇게 학생들이 랩에 대해서 혹은 다른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 그것도 힘들다 하면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화학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